네, 오늘 북스톡스 나만의 페미니즘 챕터 2 혜빈님, 유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북스톡스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요. 유빈님께서 그 해화동 시위를 갔다 오셨다고 하셔서 그 얘기부터 듣고 우리 책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화 시위를 갔다 왔는데 네. 그럴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제가 이제 1, 2차 할 때는 제가 호주에 있었으니까 친구만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갔다 오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제가 내가 주체적으로 막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친구가 이끌어준 게 더 컸고 막상 갔을 때는 저는 정말 그렇게 막 북받쳐 오르고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냥 가서 막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그 역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다 같이 행진하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걸어서 앞에 사람들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페미니즘 이 자체가 막 그냥 정말 인터넷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취급을 받고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만 들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딱 들어서 거기서 약간 복받아 오른 것 같은데 그러고 막 울고 들어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구호를 할 때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어요. 막 우느라고. 그게 시작도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막 너무 눈물 너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색이 들어갔다. 사실 기사를 나온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 좀 씁쓸했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워딩을 썼다고 뭔가 그 몇 단어 때문에 그 약간 논지를 흐리는 약간 제대로 된 우리가 왜 여기 모였고 뭘 위해서 모였는지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무조건 안 좋게 몰아가려는 기사들을 많이 봐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 막 몰카 찍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약간 상황 속에서도 찍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시위를 하니까 이런 거 참 신기하다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1, 2차 때 안 좋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미 충분히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더 폭력적인 그렇게 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그렇게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충분히 지금까지 많이 도덕적이었고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막 폭력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더 하면 더 했지 앞으로 더 이제 퇴보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시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정말 그 시위장 조금만 밖으로 지나니까 되게 조롱거리인 거예요. 저희가 했던 시위들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야 막 이러고 그 마이크 잡고 막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은 일단 감정이 격해지니까 눈물이 막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떨리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고 웃고 지나가고 그런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저는 되게 그게 크게 딱 머리 딱 맞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만큼 일해 왔구나.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보잖아요. 되게 용기 있게 삭발을 한 사람도 있었고 뭔가 그 해주셨던 분이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사랑한다 내 딸들아 하시는데 그때도 눈물이 되게 많이 났고 뭔가 그 연령대도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머니 뻘도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정말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뭐가 바뀌어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면 바뀌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앞으로 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를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해화동 시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랑 실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랑 되게 온도차나 맞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다르게 느껴지는 것 부정적으로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앞으로도 시위가 기획이 되어 있나요? 혹시? 뭐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죠. 저희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래요. 사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게 문제가 해결점이 뭘까라고 방안을 내고 하면 충분히 타협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 이제는 광화문까지 갔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도 뭐 제가 갈 의향이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소리가 나올수록 저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너무 폭력적이고 말이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뭐 미러링을 한다고 하죠. 보통 남성들한테 받은 차별적인 언어를 미러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거 남이 하면 뭐 아니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똥이 실제로 똥이나 거울 속의 똥이나 둘 다 똑같이 보기엔 더럽지만 실제로 악취가 나는 건 실제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악취를 없애려면 거울을 깨는 게 아니라 실제 똥을 치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미러링 하는 사람한테 너네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따지고 해결책을 찾으면 사실 서로 혐오할 일도 그렇게 폭력적이 될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너무 지금은 여자들에게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만 가니까 사실 속상한 것도 똑같고 그렇지만 더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보다 당장 일단 하지 마 이런 게 더 많이 네. 느껴지는 맞아요. 근데 가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연대하고 있구나. 그게 확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네, 해화동 특파원이네. 몇 번 가봤어요 지금? 저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이번 강화문 못 갔어요. 10번 10번 안 했어요 아직. 이번에 강화문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몇 못 회차예요 갔어. 그럼 현재? 몇 회차까지? 4회. 4회차까지 한 거예요? 8월에 했으니까 9월에 또 할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 좋은 날. 제가 폭염 지나고 정말 그렇게 폭염인데 다 사람들이 이번에 7만 명인가 모였었거든요. 점점점 많아져요. 다음엔 10만 명이었으면. 아니 그 전에 뭔가 좀 해결이 됐으면. 더 이상 나가도 되지 않게. 쉬할 일이 없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소중한 경험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책 얘기를 해봐서 전에는 이제 전반부 앞에 한 3챕터까지 나눴다면 오늘 4챕터 네 번째 챕터 이후로 좀 꼭 좋았던 것들 아니면 공감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160페이지 여성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성 할례라고 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미개할 수도 있고 특정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유니세프에서 여성 할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성 외부 생식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잘라내거나 다른 여성의 생식기관을 다치게 하는 시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여성 생식기 성형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런 것들 한데 근데 그게 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고 그것도 상대 남성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 여성 할례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여성이 자기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의 외부 생식기가 내 외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왜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게 생긴 그 자체가 정상인데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잘라내야 되고 성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이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내 내면에 있는 것들 여성 안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할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거 성에 대해서 잘 알면 만약 누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남성이나 상대방이. 그랬을 때 이게 왜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 나는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자기의 몸이랑 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페미니즘의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길 원하는 거. 이게 막 밖에서 저도 뭐 페미니즘을 외치더라도 실제 관계에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맞아, 어렵죠. 되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되게 나한테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약간 페미니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른 더 관심 있었던 부분 혹시 있으신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약간 단락이 있어서 이게 2부 몸과 마음 파트에 75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읽을게요. 여자는 사람이다. 그 자체로 온전하고 복잡하고 흠이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이 비현실적으로 완벽해지길 기대하는 건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다. 진짜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사는 자유와 즐거움을 누린다. 강박을 버리면 자신을 사랑할 공간이 생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급진적이다. 그 사랑은 급진적이고 즐거우며 가꾸운 빵만큼이나 맛있다. 라는 단락인데요.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좀 지금까지 되게 페미니스트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성들조차도 알게 된 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지금 다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것만 추구하는 거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아직도 배워가는 단계고 네, 그냥 그리고 이 처음에 여자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또 시위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시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민이고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뭔가 여자라는 그 프레임에 갇힌 뭔가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사람들도 다 정말 이렇게 그 자체로 온전하고 복잡하지만 또 흠도 있고 그래서 더 고쳐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저 스스로 복잡하고 뭐 흠이 있고 이런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랑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걸 읽고 되게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이 거의 되게 미국 사람이 많잖아요. 저자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 되게 정서가 안 맞는다. 약간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른 면이라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인종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서 맞아요. 우리가 인종 문제를 되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저는 그 누구지? 헤르미온느 누구죠? 그 여자? 엠마 네. 누구지? 엠마 왓슨? 엠마 왓슨. 맞나? 아닌 거 아니야? 성 바꾼 거 아니야? 아닐 거야. 그분이 이제 페미니즘 운동 되게 크게 하고 계시고 연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되게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그분이 약간 어쨌든 특권층이고 백인 여성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난하는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책 보니까 그런 인종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힙합이 흑인 문화인데 그거를 이제 백인들이 가수들이 하면 되게 멋지고 그런 건데 흑인이 하면 흑인의 문화가 조롱거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되게 미국의 페미니즘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페미니즘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되게 지역적이고 되게 그 사회에 맞게 가고 있구나. 되게 생각보다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그래서 전 이 책이 보면서 뭔가 한국의 여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맞아요. 한국 여성들 얘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다 미국 사람들이 다 미국 이걸 사람. 봤으면 딴 책을 골랐을 텐데 다 미국 여자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여서 되게 미국의 페미니즘은 현재 이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뒷페이지에 있는데 페미니스트의 사랑은 이런 메시지를 부정한다. 페미니즘적인 관계에서 누구 한 사람의 감정과 필요와
요구가 더 중요하지 않다. 모두 똑같이 존중받는다. 그게 페미니스트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뭔가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좋은 거, 이제 착한 거, 순종적인 것들 어쨌든 맞아. 상냥한 거. 예, 어렸을 맞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되게 권장하는 가치이고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똑같이 소중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닿았는데 제가 꼬맹이가 있는데 지혜인이라고 걔가 과자를 막 먹잖아요. 그 맨날 적게 있을 때 2-3개 있으면 안 주고 자기 손에 많으면 항상 주거든요. 걔를 보면서 저 이기적인 내가 얼마나 너한테 사줬는데 이거 하나 나한테 못 줘서 너 지금 이러는 거냐 막 속으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되게 저 욕심꾸러기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넉넉하게 가질 수 있을 때 나누고 싶으니까 그때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저게 맞는 거구나. 저 친구가 건강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맞아. 막 우리는 더 나눠줘야 되고 내가 더 먹고 싶은데 포기하고 같이 나눠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나눠줘도 되는구나. 그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 친구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4살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 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뒷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게 혹시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 파트 중에 10대 여자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게 그런 게 나와요. 있나? 근데 10대 여자가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 뭐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몇 근데 페이지예요? 158이요. 358. 뭐지? 다른 책이에요? 뭐야? 358.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 느낀 게 10대 여자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너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너희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너의 장점이고 그것들을 살리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여자아이의 그 10대 아이의 자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막 내 이름은 별명은 무엇으로 지어볼까 지어보셨나요? 지어본다고 지어볼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뭐예요? 뭘로 정했어요? 별명 지었네. 아니요 지었어요. 지었잖아. 책에 써있는 거 아니야? 써있는 거 아니야? 별명. 안 써있어요. 어쨌든 네, 그게 되게 여기가 되게 재밌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다 해봤고 이 책의 제목이 나만의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나다운 페미니즘이네요. 나만의 소유욕. 제목만 빼고 다 나만의. 읽었네. 나다운 페미니즘인데 나다운 페미니즘, 내가 바라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책 얘기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부분을 왜 선택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세계를 정확히 바라보고 더 나은 세계를 요구할 수 있는 이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어렵게 얻은 발언권을 모두를 위해 쓰기로 결심한 이는 약하지 않다.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아갈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저희 그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고 더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다짐을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나 어떤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얘기를 좀 해줘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페미니즘은 이런 것이야 라고 딱 고정관념 같은 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페미니스트인데 왜 다이어트를 해? 화장을 해? 뭐 이런 것도 아니면 페미니스트인데 뭘까? 너희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뭔가 좋아하는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그럼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 그냥 사람 수만큼 페미니스트 숫자만큼 페미니스트의 정의가 있고 페미니즘의 얼굴이나 모양이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페미니즘 뭔가 내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면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왜 저렇게 과격해라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고, 나는 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페미니즘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었겠구나.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저는 집에 계신 아버지.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보다는 그냥 여성분들. 저는 남성분들이 보면 정말 좋겠지만 남성분들 보는 거 그러니까 보다도 먼저 여성분들이 더 보셨으면 좋겠고,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여자가 여자를 구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어쨌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든. 그러니까 더 변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끌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끼치고 싶고, 일단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평등주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래 해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게 좋아, 난 이렇게 예쁨 받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약자라고 무의식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사랑해, 내가 뭘 하고 싶어, 뭘 원해, 뭘 쟁취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함으로써 더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인권을 더 쟁취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한테. 네. 혜빈이는? 저는 좀 젊으신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젊은 분들. 왜냐면 저희 나라 자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되게 굳건한 나라인데 그게 조금씩 깨지고 있고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때 나와 너가 어떻게 동등한지, 또 인종이랑 종교랑 성을 떠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그 가치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네, 그런 좋겠는. 가치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책 얘기는 다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신 거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지금 너무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버버하지? 나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계속 이랬어요. 나도 정말.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저는 페미니즘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저도 네, 아직 더 많이 멀었어요. 배워야 될 것 먼 것 같고. 같아요. 네, 더 공부해야 할 맞아요.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제가 배운 내용,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뭐 막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저 생각도 사람의 있구나. 생각은 저렇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혜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는 안 나온다. 아니 왜 저래? 영광이죠, 영광이죠. 처음에 좀 긴장이 풀릴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방송이랑 좀 괜찮은데 혜빈이는 방송이 이런 거구나. 너무 어렵네요. 생방 아닌 게 어디예요? 맞아, 너무 다행이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딸바 TV 이제 마치고요. 딸바 사이트에 여러분의 생각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딸바 책방 관련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바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